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 왔네요. 늦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마지막 방송 달려볼게요. 날이 무척 덥고 습하더라고요. 천마쌤도 주위를 많이 돌아서 봤는데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볼 수 있나요? 또 이상하게 보면 또 뭐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또 바글바글 하다 하더라고요. 음? 좀 대형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일반 뭐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사람이 또 별로 없겠죠. 좀 뭔가 양극화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양극화. 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돈 쓰러 다니는 거고,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쓸 돈이 없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만큼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고 하니까 이제 투자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젊었을 때 부지런히 많이 모아야겠죠. 모아가지고 투자 잘해서 나중에 노후에 좀 편하게 다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부지런하게 이제 또 해야 돼요. 할 때는 부지런 떨면서 열심히 또 모을 때 모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과연 좀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코스피가 이제 3천을 전후로 해가지고 3천을 전후로 해서 국민연금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나선 모양새인데, 이게 보니까 증권, 원전, 건설주 뭐 등등 해서 주도 업종하고 여행주 투자를 늘린 반면에 뭐 전자 부품, 2차 전지 이런 관련 기업들은 그건 여러 개 이제 덜어낸 것 같아요. 좀 팔아치운 것 같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 여러분, 그 국민연금이 거래 내역을 공개한 종목 중에 지난달 한 달간 가장 많이 지분을 늘린 기업이 하나투어라고 하네요. 지난 2월 보니까 8.78%였던 이 지분율이 10.89%로 해서 무려 2.11%나 늘었어요. 2.11%.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2.11%가 이 지분 늘어난 게 작은 게 아닌데, 자본시장법상 국내 상장사 5% 이상을 이제 보유한 투자자는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면은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3일에서 30일에 걸쳐가지고 하나투어 10만 7,624주를 평균 주가 54,910원에 순매수를 했는데, 지난 4일 종가가 54,400원을 소폭 웃도는 가격입니다. 국민연금은 하나투어 지분 확대 목적을 이 단순 투자로 보는 것 같아요. 단순 투자. 이렇게 밝혔고, 하나투어 주가가 올 들어서 0.55% 정도 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27.32% 오른 것을 고려하니까 상당히 부진한 그런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 초 항공기 사고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이런 거로 인해서 패키지 여행객이 상당폭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매출액 타격을 받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는 하나투어가 연내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달 대선 이후로 패키지 관광객의 수요 회복이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공사 그 수요가 눈에 띄게 회복을 했고, 여기에 개인 고객 유입은 대부분 오는 9월에서 한 11월 정도 쏠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는 매출이 확 늘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죠. 그리고 올 4분기에 보니까 역대급 황금연으로 봅니다. 역대급 황금 연휴로 해가지고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덧붙인 거죠. 국민연금은 지난달 대신증권, NH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해서 단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보유 지분을 늘렸어요. 지난달 12일에 그 대신증권을 지분율을 5%까지 늘리더라고요. 5%까지 늘렸고, 국민연금이 증권사의 지분을 5% 이상 그 보유한 것은 2023년 이후로 처음이더라라는 거죠. 지난달 16일에 보니까 NH투자증권 주식을 306만 주 또 추가로 매입을 했네요. 그럼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
지분율이 8.35에서 이제 9.38로 늘어난 거죠. 1.03% 늘었고, 하루 뒤인 지난달 17일은 하나투자증권 지분율을 6.07에서 7.11로 끌어올렸습니다. 증권주를 보니까 지난달 조기 대선을 전후로 해서 새로운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대에 힘입어서 급등을 했는데, 이 KRX 증권지수는 올 들어서 79.56%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증권주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본 분위기인데,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증권사 중에 이 대신증권을 보니까 올 들어 상승폭이 49.5%죠. NH투자증권은 42.2%, 그래서 업종 평균을 밑돌아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키맞추기다, 키맞추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국민연금은 원전 관련주로 묶인 한전기술 지분율도 한 10.03%로 기존 대비 1.64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달 보니까 24일에 35,600주를 평균 약 109,500원에 매입을 했죠. 이날 종가에 비해서 13.06% 높은 가격입니다. 국민연금의 한전기술 지분율은 지난 4년여간 한 6에서 한 7% 정도를 오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단순히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투자 전략이라면 기존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정도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거라고 하죠. 지분율 10%를 넘겼다는 것은 실적과 정책 모멘텀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복합 소재 기업이죠. 한국카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단기간에 지분율을 상당폭 늘렸는데, 지난달 12일 지분율 4.89%에서 지난달 27일에는 7.25%로 상승했고, 지난달 30일엔 정보통신기업 넷마블 중시 86만여 주를 매입해서 지분율을 6.15%로 약 1%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GS건설에도 투자를 늘려요. 올조 8.47 했는데 지분율을 지난달 5일 보니까 10.76으로 올렸습니다. 반면에 전자, 부품, 2차전지 기업들은 여러 털어냈습니다. 지난달에 아이폰 부품주죠.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등을 제작하는 BH에 대해선 지분율 7.9에서 3.94로 대폭 줄였고, 패키징 기판의 기업이죠. 해성 DS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약 54만 주를 덜어내가지고 지분율을 8.29에서 5.11로 줄였습니다. 지난달 국민연금은 2차전지 주식도 매도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 SDI 지분율은 7.88에서 6.87로 줄였고, LNF랑 에코프로머티 지분율도 각각 1% 정도 안팎으로 줄여서 각 기업의 지분 5% 미만을 이제 보유하게 된 거죠. 이 농심 쪽도 덜어내네요. 농심 지난 3월 30일 기준 10.88에서 보니까 지난 4월 초부터 꾸준히 매도해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약 1% 정도 줄였네요. 이 기간 국민연금은 농심 주식을 평균 약 40만 원에 매도했고, 지난 4일 종가를 소폭 웃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 현대유아 주식도 일부 매도했네요. 보니까 이쪽도 털어냈고, 대한해운은 지난달 13일에 지분율을 6.05에서 3으로 확 줄였습니다. 확실히 털어냈네요. 보니까 해운주도. 국민연금은 지난달부터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이 미코 화장품 기업 VT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분 5% 이상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LG CNS에 대해서는 지난달 5월 13일 지분율 5%를 넘겼다고 지난 2일 공시를 했네요. 이렇게 국민연금은 늘리는 기업도 있고 줄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국민연금이 잘해요. 또 투자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이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또 팔고 있는지 매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차전지는 계속 팔고 있고 2차전지 주가가 계속 빠지던데 큰일이네요. 언제쯤 오를지 저도 참 막막합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갈 텐데 삼성도 빨리빨리 올라가지고 좀 7만 전자에 빨리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시원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봬요. 굿나잇.